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맘 편한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효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육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요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랑을 찾아서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린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 텐데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알라 씨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2년차 우크라이나에서 온 알라라고 합니다. 네, 격하게 좀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베트남 온 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 왼쪽에 계신 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김조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마을 무주군 마을 이장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무주에서 오셨군요. 예, 무주에서 왔습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네. 예. 그리고 굴버오르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굴바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 큰 모험이에요. 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제 아내가 보면. 제 결혼 5년 차밖에 안 됐어요, 아직. 후배네요. 그래서 저는 선배예요. 제가 후배죠. 예, 제가 후배죠. 5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사실 이제 먼저 고백을 하면 저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예, 제 아내는 캐네디언이에요. 예, 물론 이제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결혼하고 5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군요. 5개월 만에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막상. 그래서 저는 아이가 5개월 만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들, 딸 쌍둥이를 와. 5개월 만에 낳아가지고. 유치원 보낼 때 보니까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어가지고 어린이집 보낼 때 이게 플러스 점수가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 근데 처음 알았어요. 다문화 가정에 가산점이 있다는 걸. 예, 그래서 혜택을 받은 가정입니다, 저희가. 행복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해 죽겠어요. 예, 집에 가면. 출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좀 새록새록 도달할 만한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대한뉴스라고 아시죠?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어릴 때 있었던 뉴스니까 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예, 옛날 스타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뉴스 영상 부탁합니다.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좁은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 세계 3위, 7월 29일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정된 농토에서 우리가 아무리 식량 증산을 위해 애쓴다 해도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주택 또한 큰 문제입니다. 90년까지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려면 매년 41만 채를 지어나가야 합니다. 과밀된 인구는 우리의 생존 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는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업자를 낳게 되며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 대책도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상적인 가족 계획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식은 충분한 애정과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운동입니다. 70년대하고 80년대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영상입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필리핀에 지금 그 현재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인구가 네. 많아. 증가하고 있어요. 예. 아, 필리핀에서 지금 아이를 좀 덜 낳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어디 나라다 다 마찬가지지만 일 못 갔잖아요. 네. 집에 있어. 집에만 있으니까 더 늘었나요? 잘 야, 됐네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일이 없는가 봐요. 너무 일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이제 우리 저 한국에서는 우프다는 표현을 쓰는데 혹시 아세요? 예. 상황 자체가 좀 상황 자체가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보면서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탄희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아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한 가족 2명만 낳자 그렇게 법이 내리거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하군요, 이 상황이.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산하제 하나 했던 게 아니었어요. 혹시 우즈베키스탄도 아니, 우즈베키는 날만큼 나라. 거기 잘 맞춘 나라. 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아, 네. 우즈베키스탄은 산하제한 정책 같은 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 왜냐면 우리나라 단계 크고 사람이 작아요. 아, 땅은 크고 네. 사람이 적으니까. 네, 한국보다 2배 같아요. 당연.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한국보다 적어요. 적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정책인데 이제 현재는 정반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때는 사실 표가 참 재밌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그렇죠. 표현도 있었잖아요. 예,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아까 74년에 나왔잖아요. 제가 72년생이에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반이 70명인가 그랬어요. 70명. 한 반이. 선생님이 진짜 물산하겠다. 예? 선생님이 물산하겠다. 아, 그렇죠. 애들 우리는 그게 많이 당연한 줄 진짜 알았어요. 힘들겠다. 70명이. 저희 때도 한 100만 정도 나왔을걸요. 70년대 초반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왜 많은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등끄기 운동 이런 거 새마을 운동 많이 해가지고 불 끄기예요. 네, 불 끄기 네, 네. 운동. 그래서 밤에 부모님들이 불 끄고 뭘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많이 낳으셨나? 막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과밀학급이 됐던 거죠.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런 표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2020년 출산율을 보니까 엄청 낮아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출산율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명 정도 한 명 될 정도? 것 같아요. 예. 0.20. 0. 얼마? 예, 0.20. 0.2? 20이요. 그러니까 0.2? 예, 0.2. 0.2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글보리 씨는? 한 명씩. 한 명. 네. 탄희 씨는? 저는 1.3 정도. 1.3. 아, 그래도 한 명은 넘을 것이다. 예. 박사님 어떻게 되죠? 답이?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정답. 정답. 0.84. 0.84입니다. 0.84. 가까운.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알라 씨하고 굴버오르 씨가 맞히셨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가임을 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겁니다.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박사님, 우리나라가 대충 인구가 어떻게 줄게 됐는지 인구 추이만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네. 58년 개띠. 아우, 58년 개띠는 너무 유명하죠. 네, 왜 유명한지 아시죠? 인구 너무 수가 일단 많아서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58년 개띠가요, 한 네.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출생이 됐습니다. 100만 명이 이게 74년까지 네. 매해마다 95만 명 이상이 출생돼가지고요. 예. 그 유명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82년에 82만 명. 82년이니까 예, 80만 명이니까. 네. 91년에 71만 명. 네. 2000년에 64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반을 30만 명으로 잡고 예. 여성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럼 여성분이 아이 한 명을 출생한다. 예. 그러면 2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3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2020년에 0.84명이라고 했잖아요. 아, 예. 27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한 세대가 보통 30년이라고 보는데 네. 30년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인구 절벽이 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일본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면 큰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유독 빨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일단은 네. 저출산이에요. 네, 근데 네. 우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령화도 또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하면 일본이 떠올라지는데 맞아요. 일본보다 8년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80년, 프랑스는 145년 동안 이걸 준비한 거예요. 언제 인구가 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네. 우리는 이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빨리 닥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한국 상황이랑 좀 비슷해요.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아, 우크라이나 출산율이 낮아요? 네.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는 0.83인데. 한 년 정도 돼요. 아, 비슷하구나. 네, 좀 너무 한 비슷해요. 명에서 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근데 대신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서 미래가 그렇게 맑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아기 안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미래가 조금 불투명하니까. 네,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못 줘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육아 지원금 이런 게. 네, 별로 안 네, 나오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지금 출산율은 어때요? 많아요? 한 가정은 거의 2명, 3명 나요. 두세 명씩. 네. 네. 제가 알아보니까 2.9 정도? 2.9? 네. 꽤 높네요, 출산율. 베트남은 아직. 조이 씨, 필리핀은 출산율은 어때요? 2.58명 그 정도 2.58. 열리거든. 예, 2.58. 예. 네. 우즈베키스탄은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글쎄요. 2.3인가? 2.4 이내. 사요. 네, 2.42. 여기도 낮지는 않네요, 지금 보니까. 네, 잘 나요. 그러니까. 잘 나요. 잘 나요. 아니, 남자들이 계속 애기 좋아요. 원해요. 남자들이 왜냐면 아이를 원해요? 남자를 원해요. 네. 아, 남자 아이를 원해요? 그래서 5명 여자 낳도 또 나요? 더 나요. 우리 집 앞에 사람이 9명 낳았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네. 베트남도 똑같아요.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다른 나라도 있네요. 우즈벡도 있고 베트남도 있네요. 이게. 우즈베키는 아주 심해요. 우즈베키는 아, 심해요. 또 심지어. 날 때까지 계속. 날 때까지? 우리 또 4명, 1명 아들, 5명이에요. 아, 저 굴바오르 씨 형제도? 네. 근데 조이 씨, 필리핀에서 아이 낳고 예. 뭐 혹시 국 어떤 거 먹거나 뭐 한국과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어요? 한국 같이 장조림 있죠, 닭장조림. 장조림. 약간 이제 간장 넣고 네. 이제 그런 필리핀 음식 아도보라는 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슬픈 이야기지만 약간 웃기는 이야기도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딸 임신했을 때 닭고기 먹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은 또 치킨으로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이라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닭 모양을 그렸어요. 네. 근데 또 그림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이거 뭔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만 해야 우리 어머님이 알아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 이거 보고 싶어요 이거.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면서 시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닭 사가지고 맥숙을 끓였어요. 나 초기에 한국 정착할 때 어려움이네. 예, 말이 안 통할 때. 말 안 통할 때. 아, 참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한국댁이 되셨네요, 지금은. 예.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아기 낳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맞다. 저는 아기 낳고 한 달이 기분이에요. 한 달이 기분이요. 한 달 동안 미국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 알라 씨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또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임신 중에 탄 거 먹고 싶으면 네. 그거 이제 안에 달이 있다고 달? 달이 있다고 믿고요. 아니면 고기나 햄버거 뭐 찬 거 먹고 싶으면 그때 아들이 그러니까 나을 거라고 생각. 입에 담긴 네네네네. 게 뭐냐에 따라서. 네, 생각해요. 아, 이렇게. 내가 뭘 네. 먹고 싶냐에 따라서 네.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배우 사진 보고 예쁜 아들, 딸 낳으려고. 베트남가 그래요. 베트남도 그래요? 저 엄마가 그랬어요. 저 엄마가 임신할 때 진짜 예쁜 베트남가 제일 예쁜 사람 사진 보고 미스 베트남. 네, 미스 베트남. 네. 동생의 임신할 때도 네. 예쁜 사진만 보고 네. 그러면 똑같아 나온다고. 아, 그러면 탄니 씨를 임신했을 때도 미스 베트남을 본 거예요? 네.
이거 미스 베트남 얼굴이야? 아니야. 근데 그거 미신이에요. 그렇게 미신이에요. 근데 예뻐요. 한식에서 예쁘게 나왔나 보네. 이게 재밌는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이게. 야, 이게 얘기를 들으면 신기한 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로 얘기를 하지만 요거 오늘 이제 특집 프로잖아요. 이거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도 좀 해야겠네. 모아놨다가 다음에 또 프로가 할 기회가 생기면 다른 얘기 할 게 많은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384명. 이 중에 75%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애들이 꼬마들이 가잖아요. 이제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는 자기 중국말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 보면은 젊은 엄마들이 그 학교 데려다주고 가는 애들이 갔다 가면서 자기네끼리는 이제 자기 말을 쓰더라고. 올해 기준 초중고교에는 16만 명에 달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전체 학생 중 3%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10년 전에 3만 8천 명과 비교해봤을 때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또 다른 근심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고용과 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도 버겁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뭐 대학 갈 때도 돈도 많이 들고 애기 키우려면은 엄마가 쉬어야 되잖아요. 둘이서 벌 수 있는데 막 임신하면 일도 못 하고 5년은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벌써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딸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아들이면은 집도 사줘야 되고 혹시 집 때문에 막 뭐 장가 못 간다 이러면은 또 부모로서 또 마음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되셨어요? 한 명이요. 한 명? 네. 경제적인 것보다도 제일 문제는 이제 크다가 왜 학교 뭐 폭력 같은 거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거 겪을까 봐 무서워서 한 명도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작년에는 27만 2,337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중 5.9%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2012년도부터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시대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마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문제인 거죠, 박사님? 그렇죠. 요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예. 현재 다문화 가정이 예. 109만 명에 이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출생아가 2012년에 2만 2천여 명이 정점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 이후부터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0년에는 1.74명이었다가요. 네. 2012년에는 1.69명. 예. 그리고 2014년에는 1.37명이에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웃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른 한국 여성분들도 아예 안 낳네. 이게 좀 어려운 게 좀 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오신 여성분들도 예. 한국에 정착하면은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소득 수준. 그리고 왜 소수자로서의 어떤 지위도 이 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땅이 넓고 네. 사람이 적어서 그냥 낳고 싶은 대로 낳아라 네. 이런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한국에 오면 나는 그냥 낳고 싶은 대로 낳아야지. 근데 딱 와보니까 한국은 조금 나. 근데 이쪽에 동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때문이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돈 때문이야. 돈. 야,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바로 해줬어요. 예. 굴버오르 씨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줬어요. 진짜 순수하게.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뭐 환경 이렇게 이제 고급스럽게 포장할 수 있는데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돈 때문이에요. 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조이 씨는 13년 차신데 네. 아이가 몇 명입니까? 아이가 4명입니다. 무주댁이 큰일 하셨네. 예.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다산의 여왕 김지선 씨랑 필적할 만한 분이에요. 다산하실 때마다 조이 하셨구나. 아이 낳을 때마다. 네, 저 원래 목적 5명입니다. 아, 그래?
한번 나갈 때마다 한번 기쁨을 느끼셨어. 저는 뭐 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그 첫째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우리 큰딸이 지금 13살이에요. 13살. 오시자마자 나오셨네? 13년 정착하셨는데. 예, 오자마자 한국에 5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아니요, 저는 야, 하이파이브. 아니 저는 솔직히 오자마자 3일 만에 아기 생겼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자마자 3일 만에 3일 만에. 적응을 너무 잘하신다. 아니, 야, 보통 시차 적응 이런 게 있는데. 예, 근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딱 한 달 돼가지고 아기 유산 됐더라고요. 자연 유산. 겪으셨지만 또 네. 바로 극복하시고. 근데 또 바로 극복해가지고. 바로 그냥 네, 그래 레슨. 뚝뚝뚝뚝뚝. 또도도도도. 뚝뚝뚝뚝뚝. 또도도도도. 우리 신랑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야, 오자마자 3일 만에 야, 이게 쉽지 예, 않은데. 진짜요. 자, 굴버 어르신은 2명. 둘. 야, 내 뜻다가 둘 오니까 갑자기 소소해지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더 하면 날까. 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0.84명에 비하면 둘은 엄청 지금 애국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탄니 씨는 저 한 명이요. 한 명. 네. 아, 몇 살요? 아기가 6살. 아들이에요. 아들 6살. 네. 여기 왜 이렇게 하나만 나오셨어요? 인하기 때문에 지금 애가 아직 계약이 없어요. 아, 이 남편도 일하시고 네, 본인도 맞벌이에요. 맞벌이라서. 네. 아, 이게 똑같네. 그죠? 알라 씨는 자녀 저 아들 할머니요. 아들 한 명. 네. 아, 2년 되셨으니까 뭐 여기는. 환경이 어때요, 한국이? 그 본인의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한국 환경 너무 좋아요. 한국 환경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 키우기가? 아 진짜 좋아요. 저 외국인이다 보니까 좀 아기 키우는 그 과정 좀 쉽지 않지만 근데 이제 아기 데리고 이제 공원이나 키즈 카페 아니면 그냥 같이 돌아다니기 너무 좋아요. 자, 베트남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좀 어때요? 한국은 확실히 좋아요. 한국이 훨씬 좋다. 네, 맞아요. 왜냐면 베트남 아기 나면 돈 안 줘요. 아, 네, 베트남은 한국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데. 네, 주사면 돈 주고 뭐 네. 유치원, 네. 어린이집,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네. 거 다 무료 있잖아요. 네, 근데 보조금이 나오죠. 베트남은 자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안 해줘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한국에서 의료, 병원 그거 너무 좋아요. 아, 네. 맞아. 저희도 해보니까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아이 언제 뭐 맞아라 다 때마다. 네네네 맞아요. 때마다 이것도 알려주잖아요. 진짜 최고죠. 네. 저는 솔직히 날 수만 있으면 10명까지 날라고 싶어요. 와 이런 진짜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남편이 동의하셨습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 남편도 좋아하죠. 너무 최고예요. 근데 왜 하나밖에 안 났어요? 일단은 많이 나고 싶은데 근데 진짜 저는 너무 힘들게 사니까 저 애들이 진짜 잘 살기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많이 벌어서 애기가 좋은 명에게. 세상 한 명에게 올인하겠다. 아니 여러 명 낳을 건데 네. 근데 앞으로 지금 여러 명 낳을 당장은 건데. 지금 아니고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알라 씨는 목표가 몇? 저는 지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이 충분하다?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7년, 10년 뒤에 또 이제 낳을 생각이 10년 있어요. 뒤에요? 네. 너무 너무 계획입니까? 젊으니까요. 젊잖아요. 그래서 아. 저도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그 자유, 솔직히 자유가 너무 부족해요. 한꺼번에 몰아치는 게 나을 텐데요. 조이 씨 얘기해 주세요. 몰아치는 게 나아요. 맞아요. 뚝뚝뚝뚝뚝. 또도도도도. 예, 바로 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하고 저 친동생과 10살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늦게 낳으면 제가 아기도 봐줄 수도 있고 네. 엄마 대신 아기 봐주고 집 안민 다 하고 예, 동생 케어하니까 엄마보다 또 분담할 수도 있고. 네. 저 팽팽합니다. 이 의견은 다음 특집 때. 터울이 더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치는 게 나으냐 이거 재밌네. 요 주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남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 우리 둘 다 아이를 무척 좋아해서 결혼하면 빨리 아이를 갖기로 했다. 그런데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과연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임신부터 출산, 모든 양육비를 계산해봤다. 친정엄마도 육아에 도움을 주신다고 했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만 실속 있게 체크해봤다. 그런데 초중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전체 비용은 약 3억 50만 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이를 더 낳을까요? 어떨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대한민국 현실에서. 예. 과연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한번 그걸 살펴봤는데 궁금해요. 2020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대 분들이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을 것이다. 필요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이요. 52.5명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럼 30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 100명 중에서 41명이 결혼해도 나는 자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질문이에요. 인구가 줄면 뭐가 문제일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가 없어져야 돼. 야, 저 처음부터 너무 폭탄 발언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진다. 아니 지금 뭐 예를 들면 일할 자리가 좀 뭐 줄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라가 없어진다. 10년, 20년으로 이렇게 미래로 보면은 일자리가 많은데 일할 수 있는 사람 일자리 없잖아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노인들이 보통 누가 돌봐줘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 세금 내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이제 젊은 사람도 힘들고 이제 노인 사람도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라 씨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굴바오 씨는 한 단어로 정리해주세요. 국가가 없어진다. 맞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인구가 준다. 그럼 네네. 일단 경기 침체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업 생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한 명이야. 그럼 이 한 명을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사업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고급화돼요. 맞아요.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네. 그거 말도 안 진짜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엄두가 안 2주에 나게 무슨 되는 뭐 거예요. 몇천 하는 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부모에게 가고 네. 또 아이 낳는 것이 또 더 무섭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도 우리가 이제 뭐 18살 뭐 이러면 이제 대학에 네, 관한 대학 것도 생각하는데 그럼 대학 들어가기 쉽겠다 생각하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대학은 이제 문을 닫겠죠. 대학이 너무 많죠 지금. 대신에 수도권의 대학들은요 여전히 치열한 겁니다.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남겠지? 예.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 밀집화가 되는 거고 더 고급화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 굴바오 씨가 첫째 딸이 지금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8살? 네. 엄마 닮았으면 뭐 막 키도 훤칠하고 모델학과 이런 데 가나요? 아니, 저 안 닮았어요. 너무 한국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좀 이렇게 하기가 없어요. 계속 공부만 해서. 공부만 해요? 네, 지금 학원 돈 많이 들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열. 그 일은 너무 비싸요. 자, 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한국에서 아이 낳기 꺼려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속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산할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 그래서 출산할 때는 네. 솔직히 완벽해요.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출산까지는 완벽해요. 출산까지는 어렵구나. 이제 아기 낳고 보면은 이제 떡밥 육아 하잖아요. 보통. 남편은 떡밥 육아. 밖에서 돈 벌고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육아하고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 다 따로따로 살잖아요. 옛날 보면은 가족 다 모여서 대가족. 사니까 그때 육아하는 거 너무 막 스트레스 그렇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시간이라도 저 자유를 갖고 싶은데 아기 누가 봐요. 아기 볼 사람 진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울증까지 생기더라고요. 일단 자유가 부족해서 아기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왜냐면 소비트 똑같은 나라잖아요.
할기가 없어요. 여자는 애기는 할기가 별거 없잖아. 근데 여기는 할기가 많은데 할 게 너무 왜 많으니까. 나는 애기만 오히려 할 낳고 게 집에만 너무 많으니까. 있어요. 그런 거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오히려.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할 것도 많고. 야, 우즈벡에서도 모델이셨고 네. 한국에서 지금 모델 일 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모델을 하시다가 한국을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예, 와서도 계속 그 모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엔 좀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못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저는 어, 이제 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임신 생기고 다시 몸이 불어주고 이렇게 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아기 낳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나이 들었어요. 그래서 30 넘으면은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모델? 못하는 거 지금 맨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일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네. 모델을 했었기 때문에 모델 매니저 일로 잡을 네, 병행할 수밖에 없는. 둘째 나서 이제 모델 맨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어려움이 어디나 있네요. 네, 아기 낳으면은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아기만 봐야 돼요. 세 가지 이유가 독방 육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유, 돈, 네, 그리고 또 한국이 남다른 교육열이 있어요. 네. 하나한테 올인해가지고 얘를 잘 키우자. 아까 탄진 씨도 보니까 하나 잘 키우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교육열이 한국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쯤에서 이웃 효과를 좀 제대로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조이 씨 어떻게 하면 다산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목적어 5명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네, 하나 남았는데 저는 이제 한국 와서 저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혼자잖아요, 솔직히. 네. 제 가정은 필리핀이지만 한국에는 가정이 많아서 더 좋다. 서러운데 의지도 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생각했었고요. 그러니까 조이 씨 같은 분이 많으셔가지고 네. 우리 집은 둘인데 저 집은 4-5명이야. 아, 나도 왜 더 나야겠다. 우리만 둘이야? 더 나야지. 여보, 우리도 힘내. 뭐 이러면 이제 이웃 효과가 좋은 초로 가는데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사남매 다둥이 가족인 조이 씨에서는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이 집을 직접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반딧불이가 반기는 정겨운 시골 마을. 전북 무주군 설천면 남청마을에 필리핀 댁 조이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난 넷째 재롱에 요즘 집이 활기가 넘칩니다. 엄마보다 먹는 게 좋아하구만. 우리 진호가 복이야, 복덩이 넷째. 특히 남편이 넷째를 예뻐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왜 진호를 복덩이라고 그래요? 일도 처음에 진호 없을 때는 좀 뜸뜸 있고 그래갖고 좀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얘 놓고 난 다음에 일이 좀 막 술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우리 진호는 복덩이라고 하지. 13살인 첫째가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를 척척 돌봅니다. 재주 많은 10살 둘째, 개구쟁이 8살 셋째. 필리핀 출신인 조이 씨는 2008년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었답니다. 그 사랑의 결실로 얻은 4남매. 조이 씨는 한 명을 더 낳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같이 사는 시어머니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엄마가 아들이면 놓지 말고 딸이면 하나 더 놓으라고 했거든.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다고. 야, 딸들 아들들 그만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너 꼼짝못하다. 네가 나 없어봐라. 아무것도 못하요. 맞아요. 응? 그게 알아야 돼요. 네네. 아들네 부부가 힘들까봐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라는 시어머니.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 또한 7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이었습니다. 조이 씨처럼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 어려움도 만만치 않기에 며느리 많은 그 힘든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대가족이 나 혼자 안 있구나. 예, 가족이 많아서 좋다. 예, 그런 마음으로는 있어요. 제가 부담보다
많아서 시끄럽고 많아서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낯선 한국에서 결혼 이민자로 살아가야 하니 조이 씨에게 가족은 힘이자 희망입니다. 어떻게 앞머리 봤다. 아이가 많다 보니 남편이 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집안일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애 엄마도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구나 하고 고마움도 느끼고 하는 거지. 아이고 참 잘했어요. 짱 남편 짱. 며느리에겐 아이 더 낳지 마라 타박해도 사실 손주를 제일 예뻐하는 건 시어머니세요. 조이 씨가 마을 이장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육아를 도와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아기 낳고 하니까 아기랑 같이 방에 있는 순간에 갑자기 멍울었어요 제가. 아 이렇게 우울증이 이겼구나 하면서 제가 활동하는 게 또 다시 하고 싶더라고. 남정마을 이장님 조이 씨의 하루는 바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육아를 도와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아니 나 임신하는 거 언젠가 아깝다. 더 나. 더 나 7나. 마음 건강하겠다. 시어머니와 달리 마을 어르신들은 다섯째를 바라는 조이 씨 의견에 대찬성이세요. 똑똑해. 상냥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그 복을 준 사람이잖아. 어린애 소리가 들리게 하고. 아이 소리가 끊긴 시골 마을에 조이 씨의 아이들은 마을 어르신들의 활력소, 복덩입니다. 남정마을 홍반장 조이 씨 또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쁜 걸까요? 육아와 함께 조이 씨는 자신의 일도 똑 부러지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이장 왜 안 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조이 씨 가족은 모주군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논이 없는 필리핀과 달리 모주의 아름다운 눈에 반해 스키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 이거 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폴을 딱 일자. 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무료로 스키 장비와 강습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스릴도 있고 총 쏠 때는 기분이 좋아요. 재밌어요. 아 이거 기부야? 네. 조이 씨는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그 행복이 점점 배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4배의 행복을 가진 조이 씨. 필리핀 댁 조이 씨에게 가족은 고향입니다. 조이 씨, 예, 무주군에서 어떤 지원을 좀 해줘요? 우리 애들은 또 스키 선수거든요. 네, 스키부.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전부 다 트레이닝 세트부터 가방, 운동화 전부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무주군에서는 셋째부터 나면 1,000만 원은 줘요. 예. 아니 이거 이런 그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 내가 봤을 때 넷째, 다섯째부터 1억씩 줬으면 좋겠어. 예, 근데 이 1,000만 원은요, 할부예요, 할부. 애기 이제 개원 동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한 번에 1,000만 원 주면 다 써버리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돼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아기 얘기할 때마다 진짜 김조이 씨 얼굴에는 조이 기쁨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미소가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잘했다. 너무 이런 행복해 생각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제 앞으로 다섯째까지는 허락하신 건가요? 아, 다섯째까지는 no. 어머니 또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 어머님은 이제 어떻게든 저 설득해야죠. 자, 그 박사님, 이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안이 없을까요? 아 정말 이게 계속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는 네, 숙제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돈 얘기 많이 나오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워킹맘으로 또 나서는 거예요. 워킹맘이 되면 출산과 양육이 더 힘들어지고 독박육아가 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 맛돌봄, 맛살림, 맛돌봄, 맛살림 이 얘기거든요.
아내하고 남편이 과연 육아와 가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예. 아내는요 181.7분이에요. 181.7분. 네, 남편은 네. 32.2분,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네. 네네. 게다가 우리 코로나19로 네. 육아와 가사 분담이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맞돌봄하고 맞살림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면서 네. 아빠들에게 돌봄 참여 권리를 줘야 돼요. 이 돌봄이 의무가 아니라 당신이 누릴 권리다. 우리 아빠 육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저는 네. 꽤 많이 하는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아빠 육아 강연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아빠들께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빠 육아에 대한 것들도 좀 강연도 좀 많이 듣게 하시고 이러면서 엄마의 독방 육아를 해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차원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와 모, 엄마와 아빠가 맞돌봄, 맞살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으로 좀 더 접근이 돼야 그나마 이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도와줍니까? 저는 시아버지가 다 와줘요. 시아버지가? 네. 네, 같이 살기 때문에 아버님과 같이 살아요? 네, 아버님과 아기가 돌봐주고 목욕도 해주고. 이제 대가족의 굉장히 좋은 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베트남 있을 때부터 대가족 너무 좋아해요. 꿀버거리 씨는 남편은? 아예 안 도와줘. 에? 네. 의외의 답변이 나왔네.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가. 애기 보라고 하는데 다시 자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애기 보고 있어, 리아, 잘 있어. 이러고 다시 자요. 너무 잠이 많아서. 이런 좋은 남편면은 10명 낳아도 괜찮은데 남편이 나빠요. 남편 나빠요. 아마 우리 바오로 씨 남편도요. 네. 18년 전이기 때문에 그랬을 그러니까. 거고요. 만약에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맞아요. 요즘 아빠들은 이렇구나라는 걸 학습해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남편을 바꿔요. 이거 완전 야, 오늘 진짜 꿀버거리 씨가 던지는 게 하나하나가 멋있어요. 보건복지부가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백인의 아빠단. 육아에 서툰 아빠들은 온라인 주간 미션을 수행하며 육아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알라 씨 남편이 백인의 아빠단 미션을 수행해봤습니다. 퇴근하고 한창 피곤한 시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놀이를 함께하는 동규 씨. 아직은 초보 아빠라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좀 어색한데요. 분홍색 택시. 근데 아이는 아빠와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다 보니 로봇 흉내를 내자 아빠를 곧잘 따라하는 아이. 이번엔 책 읽기에 도전. 옮겨주지요. 그럼 하나 재밌어? 엔진은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제 읽어줘? 엄마가 읽어줄까? 금속탄은 굴삭기가 때 굴삭기를 또 맞춰줘요. 내가 할까 그냥? 여보 오늘 생일이니까. 그렇지. 고생 많아. 고마워 여보. 백인의 아빠단 미션 성공. 아빠가 함께하니 이렇게 행복해요. 우와, 우리 귀여운 로운이. 아빠가 또 아내와 더불어서 육아하는데 참여를 하고 같이 도움을 줄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구 문제는요 누구에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을 사야 할지 네네. 말아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접을지 할지,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은 일인데요. 네. 그런데 다행히 우리에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다행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죠. 2030년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그런 대한민국으로 다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출산 극복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아유, 감사합니다.